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박지원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며 많은 대학이 존폐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 대학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일 텐데요. 오늘 경제재민촉에서 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방법을 자문해 봅니다. 전 세계 2,500개가 넘는 대학에서 84위에 랭킹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는 200년 전통을 가진 겐트대학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한태준 총장 만나봅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2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겐트대학교가 글로벌 캠퍼스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겐트대학교의 글로벌 캠퍼스 소개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는 현재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인천시가 지원을 해서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교 겐트대학교는 벨기에 국공립대학이고요. 학교가 개교한 지 2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1817년에 개교를 한 학교고, 항상 제가 본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학이 있는 것처럼 벨기에의 서울대학교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대학이고, 현재 학생 수가 한 5만 명 정도 되고요. 교직원 수가 15,000명 정도. 그래서 아마 이런 학생 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학생 수하고 얼추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가 이 세계 랭킹 100위권 안에 들기 위한 조건들과 어떤 요건들이 필요했을까요? 대학 평가하는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ARW라고 해서요. 뭐의 이니셜이냐면은 아카데믹 할 때 A, R은 랭킹, 그다음에 of world W, 그다음에 U는 universities. 그 기관인데 거기서 지금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노벨상이나 필드상 수상자가 몇 명이냐, 현재의 교수나 연구자 혹은 동문 중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은 엄청나게 좋은 그 잡지에 몇 편의 논문이 작성이 되었나, 그리고 그런 것들의 피인용 지수는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이 주요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 겐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동문 중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이라든가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 내에 플란더스, 그러니까 겐트라는 시가 플란더스라는 지역에 있거든요. 플란더스의 개, 그거 들어보셨죠? 네, 네. 그게 저는 사실 예전에는 재미있게 책을 읽었는데도 그게 벨기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오면서 축제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거기 플란더스의 개, 이게 원 고장이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 여하간 그 플란더스를 대표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VIB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VIB에 소속된 많은 교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네이처 사이언스에 논문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 또 마린 유겐트라고 하는 정말 유럽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해양 연구소가 있는데 그 해양 연구소가 겐트대학교 소속 연구소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논문들,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해서 겐트대학교가 상당히 상위 랭킹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장님, 겐트대학 글로벌 캠퍼스에 지금 학과는 지금 자연과학 쪽에 설치가 돼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예. 세 학과가 있고요. 네, 그 학과는 분자생명, 그다음에 환경공학, 그다음에 식품공학, 이렇게 세 학과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과들인 것 같은데 네. 우리 학생들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뭐 서비스를 잘 해주셔야 네.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모일 텐데 뭐. 자금도 좀 싸게 해주고 아, 또 연구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잘 가르치고 영어도 잘할 수 있고 네, 바로 네. 좋은 거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커리큘럼 상으로 예.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요? 저희가. 예, 예. 네, 그래서 겐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학생들은 예. 공부벌레다. 그래요? 그런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요. 예. 거의 뭐 졸업할 때 학점이 보통 평균적으로 100 몇십 점을 넘어야 되는데 겐트대는 200학점이 넘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학생들이 졸업을 하려면은 240학점을 다 들어야 되고 또 그걸 다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한 150, 160학점이면 졸업이 되는데 240학점을 이제 들어야 되니까 공부 외에는 거의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학생들을 볼 때 좀 측은해요. 네. 왜냐하면 뭐 거의 강의실에 있거나 도서관에 있거나 또 학교에서 마련해준 그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 있거나 그런데 그런 하여튼 공부를 아주 많이 시키는 학교고요. 그리고 모든 과목이 이제 외국 학교니까 영어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학생들이 조금 버거워해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3학년 정도 가면은 굉장히 자유롭고 편하게 영어를 구사하면서 예, 예. 네, 그래서 4학년 졸업할 때는 뭐 거의 전문가 영어는 거의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졸업을 하고 저희 이제 갑자기 또 그 취업률을 말씀드리게 됐는데 취업률이 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취업률이 94.2%입니다. 환원하면 거의 다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거나 혹은 원하는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돼서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를 보면은 결국 정말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고 또한 저희가 강조하는 게 실험 실습이에요. 그래서 이론과 실험 실습이 50대 50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실험 시간이 훨씬 길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그 대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사람들을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의 뭐 스카이에 나온 사람들이 필요하다. 혹은 그냥 완전히 전문적인 것만을 배운 사람, 이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중간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여쭤보니까 그 중간에서 들어온 학생들, 중간 단계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온 학생들은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된대요. 실무 경험이 너무 모자라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험 실습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학생들이 거의 그 실무적인 것들을 다 이해하고 졸업을 하기 때문에 본교가 지향하는 게 연구 중심 대학이에요. 연구에. 네, 그러니까 그 연구라는 거는 순수 과학 연구도 있지만은 응용적으로 해서 배운 거를 모두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하고 연계할 맞습니다. 수 예, 있는 그런 이제 학문을 예. 아무래도 저희가 또 그 공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교육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교육 생각을 해보면 많이들 떠오르시는 게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위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부모님들 뵈면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막 학원을 보내고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게 하거나 또 어느 대학을 가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길을 미리 정하지 마시고 그냥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 그냥 마음껏 놀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의 타고날 때 가지고 있던 그 창의성이 마음껏 다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님과 혹은 형제 자매하고 서로 이렇게 교감하고 또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 또는 선생님하고 또 교감하면서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보고 뭐 요새 뭐 K-팝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좋으면 또 그런 것도 다 해보고
아니면 자연이 좋아서 자연에 나가서 뭘 보고 싶으면 그런 것도 다 해줄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껏 놀리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시험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그 학교 입학하는 그 과정이 수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네. 어떤 그래서 기준인가요? 학교에서 이제 두 과목 수학하고 화학 이 두 과목은 그 공대생한테 필수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두 가지 시험을 치르면 되는데 그게 학교 와서 정해진 날짜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시험 치르는 거 아니고요. 인터넷에 문제가 떠 있어서 수시로 아무 때나 뭐 자다가 일어나서 시험 한번 볼까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봄에 내가 한번 시험 볼까 아니면 뭐 겨울에 한번 볼까 그리고 그렇게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럼 다시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정해놓은 시험 점수에 딱 도달하면은 그 학생은 입학 자격을 갖게 돼요. 이러고는 이제 그 학교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지옥, 공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공부 지옥을 경험해도 졸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률이 그렇죠. 94.2%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4학년 된 학생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너무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께 그렇게 다 놀리다가 좀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좀 공부하게 해서 학교에 일단 대학에 들어오게 하시면 대학에서 이 아이들을 인재로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이 좀 변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좀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서열화를 시켜서 그 서열화에 맞는 대학이 그 아이들을 그대로 뽑아가지고 4년 내에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만 잘 보관했다가 사회로 내보내면은 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아이들은 갈 길이 있어서 가만 놔둬도 가는 그런 시스템 말고요. 그냥 마치 야생마처럼 자유롭게 큰 아이들을 불러들여서 우리가 대학이 지향하는 특성화 방향으로 이 아이들을 정말 풀무에 넣듯이 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혹시 수능으로 하면 점수가 뭐 많이 낮더라도 자기만의 뭔가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 아이가 거기서 담금질이 되어서 졸업할 때 되면은 와 하는 소리가 날 정도의 능력자가 되어서 사회에 배출될 수 있게 하는. 근데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해야지 서열화된 거 그냥 학생 받아서 그대로 내보내고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밝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저의 안타까움입니다. 총장님 말씀처럼 우리 그 겐트 글로벌 캠퍼스가 그런 대학의 변화 이걸 한국에 좀 적극적으로 네. 확산시키겠지만 이제 기대합니다. 저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겐트대의 미래가 더 밝다라고 느껴지는 게 2024년 내로 세계 최대의 해양 융복합 연구소를 설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도 궁금하고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길 원하시는지도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마린 유겐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해양의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한 것을 어떻게 하면 산업화할 수 있는지를 아주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그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교육 활동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겐트 대학에 있는 네, 근데 이 마린 유겐트라는 그 연구소가 맞습니다. 겐트 대학교 소속이고요. 예. 지금 이제 거기에 일하는 교수만 100명이 100명이요. 있고요. 네, 연구원까지 하면 500명 이상이 되고 뭐 행정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연구소인데 저는 그 연구소 유치를 준비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 클러스터 사업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
제가 아는 지식 범위 안에서는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왜 그럴까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응집력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클러스터를 만들고 거기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네. 그게 그 동력원이 돼야 되는데 관산학연 이게 다 모이는 것까진 잘하는데 투자가 이루어지고 막 한 그런 활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다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그런데 마린 유겐트는 그걸 해내는 연구소예요. 야. 네, 밖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투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끌어들여서 이 내부의 활동이 다 이루어지게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그 아주 유명한 몇 개 그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들을 만들어냈어요. 아, 이 마린 유겐트를 여기다 딱 들여놓으면은 예. 이제 제가 붙여놓은 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블루 바이오 클러스터를 블루. 예, 인천을 중심으로 만들자. 그래서 마린 유겐트가 하던 일 그리고 마린 유겐트가 가진 네트워크 이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중앙에 딱 놓고 이거를 시작하자. 그러면은 투자도 마린 유겐트가 다 할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기업이 같이 있다면 그 기업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게 돕고 유럽에 있는 기업을 국내에 들어와서 이 클러스터 안에 녹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요. 나아가서는 이 마린 유겐트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해양의 이 동아시아권 해양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우리 해양 강국이다 그러는데 뭘 가지고 해양 강국이냐고 하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하게 움직여서 진짜 우리가 해양 강국임을 증명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총장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마린 내년 8월에 개소를 네.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크게 성공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총장님께서 꿈꾸시는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목표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어디 가서든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익점 선생 예. 아시잖아요. 그 문익점 선생이 모카씨를 중국에서 가져오기 전에는 귀족들은 이제 양반들은 모르는데 평민들은 겨울을 도대체 어떻게 났을까? 한 배 모시로 이렇게 옷을 해입고는 어떻게 겨울을 났을까? 그게 항상 궁금했었는데 사실 그 모카씨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솜 옷을 해입을 수 있었잖아요. 그 백성이 너무 그것 때문에 행복해졌을 텐데 마찬가지로 겐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라는 씨앗이 벨기에에서 여기 한국에 와서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우선적으로는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세계 그다음에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교육학자 훔볼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대학은 유토피아를 선점한 소우주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유토피아는 우리가 가장 꿈꾸는 이상 세계잖아요. 근데 그런 이상 세계를 사람들에게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일을 대학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서 저희 학교의 모토가 Dare to Think입니다. 과감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그 정신으로 저희 대학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이상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게 꿈입니다. 네, 벨기에를 대표하는 대학 겐트 세계 74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상을 자랑하는 겐트의 유일한 글로벌 캠퍼스의 발전 앞으로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겐트대와 인천을 연결하는 한태준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